미란아, 내가 산 명품이 1,520만 원이야. 내가 준 돈이 1,580만 원이고. 그럼 진짜 분유랑 기저귀는 뭘로 산 거야? 그건 저희 돈으로. 그럼 처음부터 내 돈으로 하지. 왜 나한테 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주신다니까요.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먼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거짓말. 아니야. 내가 먼저 전화했어. 어머니, 분유값 좀 주세요 하면서. 내가 다 기억해.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건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주고 싶어서 줬다. 맞아요. 주고 싶어서 줬어요. 근데요. 미란아, 그럼 왜 나를 ATM이라고 불렀어? 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시엄마한테 돈 받기 쉽다. 명품 4개 샀다. 다음 달에 발리 간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김정순이라고 해요. 남편하고 식당 30년 운영하다가 작년에 은퇴했고 지금은 10억 정도 하는 집에서 연금 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식은 둘인데 아들 도연이가 39이고 딸 지은이가 35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의 보물 손주 서윤이가 있죠. 이제 5달 됐어요. 손주가 태어나던 날 허참 그 감격이란. 평생 식당 일로 손이 거칠어져서 손주 안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서윤이가 제 품에서 스르륵 잠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이 할미가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9시 반쯤이었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란아. 무슨 일이야? 아, 별일은 아니고요.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서윤이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 말에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5달밖에 안 된 애가 할머니를 찾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그럼 당장 갈게. 점심때쯤 가면 되지? 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뭔가 말끝을 흐리는 게, 이거 뭔가 부탁이 있구나 싶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 꺼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오실 때 혹시 현금 좀 챙겨 오실 수 있으세요? 요즘 분유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50만 원만요. 50만 원. 또구나 싶었지만 뭐 어때요? 손주 키우는데 드는 돈인데. 며느리도 육아휴직 중이고 우리 도연이 월급도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요. 그래, 알았어. 챙겨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따 봬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 위에 있는 비상금통에서 50만 원을 꺼냈어요. 5만 원권으로 10장. 손에 쥐니까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아니야, 며느리가 손주 키우느라 힘든데 이까지 돈쯤이야. 그렇게 생각을 털어내고 가방에 돈을 챙겼어요. 11시쯤 집을 나서서 버스 타고 아들네 아파트까지 갔어요. 40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안에서도 손주 생각만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서윤이가 요새 목을 가누기 시작했다면서요? 우리 손주 천재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아들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한 게 12시 10분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15층까지 올라가서 1502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응, 맞아. 시어머니 온대. 시어머니라니. 나를 말하는 거구나. 별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화 끝나면 초인종 누르려고요. 그런데 오늘도 50만 원 챙겨오신대. 현금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분유값 필요하다고 하면 되잖아. 손주 보러 오시는데 뭐 빈손으로 오시겠어?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그 톤이 평소에 저한테 쓰는 그 공손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키읔키읔키읔, 맞아. 매번 손주 보러 온다니까 그냥 ATM이지 뭐. 아니, 진짜로. 누가 공짜로 손주 보여주냐고. ATM.
ATM이라고 했어요. 나를.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벽에 기대고 싶었어요. 그치. 오늘 50만 원 받으면 이번 달만 벌써 얼마지? 아, 맞다. 지난주에도 3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 오시나 봐. 나 끊을게. 나중에 얘기해.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ATM이라고 했어요, 나를. 손주 보러 오는 할머니를 현금 인출기라고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목이 메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매번 손주 보러 온다니까 ATM이지 뭐.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지?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우리 서윤이 얼굴 보고 싶어서 매번 달려갔는데 분유 좀 사달라고 하면 기꺼이 돈 보내주고 기저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사다 주고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면 통장에서 바로 이체해주고 그게 다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며느리가 설마 그런 말을 했을 리가. 근데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걸요. ATM. 현금 인출기. 초인종에 손을 올렸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안에서는 며느리가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웃는 얼굴로 공손한 목소리로 어머니 오셨어요? 서윤이가 할머니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친구한테 전화로 저를 ATM이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년 전 도현이가 미란이를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미란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해 보이던지. 저는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요. 결혼식 때도 제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예단도 후하게 해주고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어요. 식당 일로 모은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손주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죠. 출산 선물로 100만 원 줬고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보탰고 집에 온 다음부터는 매달 생활비 조금씩 보태주고 손주 보러 갈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가고. 근데 그게 다 ATM이었던 거예요? 복도가 핑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 서윤이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그날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가방 속에 든 50만 원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어요.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문 열고 나와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 어떡하지?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타고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늙어 보이고 초라해 보였어요. 65살 할머니. 손주 보고 싶어서 50만 원 들고 달려온 할머니. 근데 그 손주 엄마한테는 ATM인 할머니.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어요. 현관 신발장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ATM. 나는 ATM이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 며느리가 필요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 가방에서 50만 원을 꺼냈어요. 5만 원권 10장. 이걸 오늘 줬으면 며느리는 친구한테 또 전화했겠죠. 오늘도 50만 원 받아냈어. 시어머니 호구야 호구. 이러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후 3시였어요.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3통, 문자가 2통 와 있었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안 오시나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 주세요. 나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미란아, 내가 나를 ATM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현관문 앞에서 다 들었어.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만 답장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미안해. 며느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푹 쉬세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때 오늘 주시려던 거랑 같이 챙겨주시면 되죠? 오늘 주시려던 거랑 같이. 그러니까 50만 원을 다음에 2배로 달라는 소리.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손주 사랑한다고 며느리 힘들까봐, 아들 부담될까봐 그렇게 돈을 줬는데. 그게 다 ATM이었던 거예요. 밤 9시쯤 딸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이래? 오빠가 전화했는데 오늘 서윤이 보러 간다고 하고 안 갔다며? 무슨 일 있어?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지은아. 엄마 울어? 왜? 무슨 일이야? 딸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로 저를 ATM이라고 부른 것을요. 지은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며느리한테 돈 얼마나 줬어? 글쎄, 얼마나 됐을까? 엄마 통장 보면서 한번 계산해봐. 제대로. 나 내일 퇴근하고 엄마 집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지은이 말대로 통장을 꺼내놨는데 차마 보기가 무서웠어요. 볼까 말까 하다가 새벽 2시쯤 돼서야 불을 켰어요. 거실 탁자에 앉아서 통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어요. 3개나 됐어요, 통장이. 시중은행 2개, 우체국 하나.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이죠.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2025년 5월 15일 이체 김도현 100만 원. 아, 이게 서윤이 100일 때였구나. 도현이가 전화했었어요. 엄마 100일상 차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보냈죠. 2025년 5월 22일 이체 김도현 50만 원. 이건 분유값이었나? 아니면 기저귀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2025년 6월 3일 이체 김도현 30만 원. 2025년 6월 18일 이체 김도현 80만 원. 2025년 7월 2일 이체 김도현 150만 원. 2025년 7월 20일 통장을 넘기는데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나 많았나?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용도. 기억나는 대로요. 5월, 6월, 7월, 8월, 9월. 5달. 서윤이 태어나고 딱 5달. 적다 보니까 손이 더 떨렸어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3시간을 꼬박 앉아서 계산했어요. 새벽 5시가 돼서야 계산이 끝났어요. 총액을 보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1,580만 원. 1,580만 원. 5달 동안 제가 아들네한테 보낸 돈이요. 한 달에 평균 316만 원. 허참,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도현이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거의 한 달치 월급을 매달 보탠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유기저귀는 180만 원 정도였어요. 이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손주 먹는 거 입는 거니까요. 근데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이 나갔어요. 한 달에 140만 원씩 5달 동안 꼬박꼬박.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어머니, 전기세랑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엄마, 애 키우니까 생활비가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바로 보냈어요. 며느리가 힘들까봐, 도현이가 부담될까봐. 명절하고 생일 선물로 300만 원. 추석에 200만 원, 서윤이 100일에 100만 원. 그리고 각종 현금으로 400만 원. 이건 직접 만날 때마다 챙겨준 거예요. 오늘처럼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다 합치니까 1,580만 원. 식당 30년 운영해서 모은 돈이에요.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손님들 눈치 보면서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요. 그 돈을 5달 만에 1,580만 원이나 썼어요. 아니, 쓴 게 아니라 준 거죠. 손주 보고 싶어서 며느리 힘들까봐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게 ATM이었다고요? 통장을 다시 한번 넘겨봤어요. 이체할 때마다 제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잔액 3,280만 원, 잔액 3,180만 원, 잔액 3,100만 원.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 게 마치 제 인생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새벽 5시 거실에서 65살 할머니가 통장 보면서 우는 거예요. 참담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5달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그렇게 아침이 밝았어요.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왜 안 왔어? 미란이가 걱정하던데. 몸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응, 괜찮아. 그래도 갑자기 안 오시면 연락 좀 하시지. 미란이가 음식도 준비했는데. 미란이가 음식을 준비했다고요? 50만 원 받으려고요? 도현아. 네, 엄마. 너희. 요즘 생활 많이 힘들어? 아, 뭐. 그렇죠. 애 키우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왜요? 아니, 그냥. 엄마가 많이 도와줬나 싶어서. 에이, 무슨 말씀을. 엄마가 도와주셔서 저희가 사는 거죠. 감사하죠.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친구한테 저를 ATM이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어. 몸 괜찮아지면 갈게. 네, 그럼 빨리 나으세요.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헛웃음이 났어요. 서윤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요? 5달 된 애가요? 아니면 50만 원이 보고 싶은 거죠? 오후 6시쯤 지은이가 왔어요. 엄마 계산해 봤어? 응. 얼마야?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을 열려고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엄마 말 좀 해봐. 얼마나 줬는데? 1,580. 뭐? 얼마? 1,580만 원. 지은이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진짜? 5달 동안? 응. 미쳤네. 완전 미쳤네. 지은이가 노트를 받아서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엄마 이거 봐. 생활비로만 500만 원이야. 한 달에 140만 원씩. 오빠 월급이 350만 원인데 엄마가 거의 절반을 보탠 거잖아. 그렇게 되네. 그럼 오빠네는 실제로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쓴 거야. 그게 애 키우는 집이 쓸 돈이야? 저도 알아요. 과하다는 거.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리고 이것 봐. 분유기저귀 180만 원. 한 달에 36만 원씩. 이것도 좀 많은데? 분유가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미란이가 좋은 걸로 먹이나 봐. 좋은 거? 엄마, 분유가 금가루야? 그리고 여기, 이건 뭐야? 명절 선물 200만 원? 추석 선물이 200만 원이라고. 현금으로 줬어. 현금으로 200만 원을? 엄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한참 노트를 보더니 한숨을 또 쉬었어요. 엄마 있잖아. 나는 작년에 결혼했잖아. 그때 엄마가 축의금으로 얼마 줬어? 100만 원. 응, 100만 원. 근데 오빠네 서윤이 100일에는 100만 원을 줬고 추석에 200만 원을 줬어. 나는 딸이라서 100만 원이고 손주 낳은 아들은 300만 원인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나 섭섭해. 진짜로. 지은아. 아니, 섭섭한 건 둘째 치고. 엄마가 당하고 있다고. 완전히. 올케가 엄마를 ATM으로 보는 거 맞아.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지은이가 노트를 탁 쳤어요. 엄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확인해 봐야 해. 뭘? 오빠네가 정말 힘든지 아니면 엄마 돈으로 다른 거 하는 건 아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몰라.
요즘 사람들 SNS 하잖아. 올케 인스타 한번 봐봐. 인스타가 뭔데? 에휴, 엄마. SNS. 인터넷에 사진 올리고 자랑하는 거. 내가 한번 찾아볼게. 지은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뭔가를 찾았어요. 있다. 최미란. 이거 올케 맞지?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엄마 이거 봐. 이거 명품 가방 아냐? 사진 속에 반짝이는 가방이 있었어요. 까만색에 금색 로고가 달린 샤넬이네. 샤넬 클래식. 이거 450만 원 정도 해. 뭐? 그리고 이것 봐. 루이비통 네버풀. 이것도 280만 원 정도. 지은아. 그게 무슨. 엄마 더 있어. 에르메스 버킨. 중고라고 했네. 그래도 600만 원 넘는다고 자랑하고 있어. 손이 떨렸어요. 구찌도 있네. 이것까지 하면 명품 가방만. 올케가 직접 써놨네. 5개월 만에 이룬 나의 컬렉션 총 1,520만 원어치라고. 1,520만 원. 제가 준 돈이 1,580만 원인데. 명품 가방이 1,520만 원이라고요? 엄마 그리고 이것 봐. 오빠 페이스북. 새 차 샀대. XXX 신형. 3,500만 원짜리. 엄마가 도와주셨다고 써놨네. 차? 엄마 오빠가 지난달에 차 수리비 달라고 안 했어? 했어. 수리가 아니라 새 차 산 거야. 중고차 팔고 엄마 돈 500만 원 보태서 대출 받아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그리고 이것도 봐. 올케 친구 인스타인데 올케 태그됐어. 미란 언니네 부부 다음 달 발리 간다며? 5박 6일 비즈니스석에 5성급 리조트래. 여행? 450만 원짜리 패키지래. 숨이 막혔어요. 명품 1,520만 원, 차 지원 500만 원, 여행 450만 원. 합치면 2,470만 원이에요. 제가 준 돈보다 더 많아요. 엄마, 이 사람들 대출 받아서라도 명품 사고 여행 가고 있다고. 근데 엄마한테는 생활비 없다고 빌어먹고 있는 거야.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사기야 이거. 엄마를 호구로 본 거라고. ATM이 아니라 호구. 저는 그냥 바보였던 거예요. 엄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확실하게 증거 확보해야 해. 어떻게? 오빠네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집에? 응. 엄마가 손주 보러 가는 척하고 확실하게 봐. 명품 가방이 진짜 있는지 여행 예약이 진짜인지. 지은아 그건. 엄마 1,580만 원이야. 1,580만 원. 엄마가 30년 동안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걸 5달 만에 저렇게 쓰고도 엄마를 ATM이라고 불렀어. 확인해야 돼.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확인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 내일 가봐.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갈게. 그래. 근데 엄마 이것만 기억해.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손주 사랑하고 아들 돕는 게 잘못이야?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ATM이라고 부르고 엄마 돈으로 명품 사고 그러고도 더 달라고 하는 게 잘못이지.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당당해. 엄마 돈이야.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뭘 보게 될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명품 가방 4개. 새 차. 여행 예약.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 손주 보러 오는 시어머니를 ATM이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얼굴. 내일이면 확실해져요. 내가 정말 ATM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바보 같은 할머니였는지. 지은이가 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7시에 일어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 본 SNS 사진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에르메스 버킨 구찌.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들. 제가 준 돈으로 산 것들. 아침도 못 먹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지은이가 어제 캡처해서 보내준 사진들을요. 며느리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샤넬 클래식 플랫백. 드디어 내 인생 첫 샤넬 해시태그 샤넬 클래식 해시태그 450만 원 의행복. 개시 날짜가 7월 3일이었어요. 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7월 2일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 이체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샤넬을 샀어요, 며느리가. 두 번째 사진. 루이비통 네버풀. 둘째 득템. 엄마 백으로 최고 해시태그 루이비통 해시태그 명품맘. 날짜는 8월 15일. 광복절. 제 통장 8월 14일 기저귀 값으로 100만 원 이체. 하루 만에 루이비통을 샀어요. 세 번째 사진. 에르메스 버킨. 드디어. 버킨까지 꿈만 같아요. 중고지만 600만 원 넘는 애를 내가. 날짜는 9월 20일. 제 통장 9월 15일 추석 명절 선물로 200만 원 현금 전달. 그리고 9월 18일 생활비로 150만 원 이체. 일주일도 안 돼서 버킨을 샀어요. 600만 원짜리를. 네 번째 사진. 구찌 디오니소스. 네 번째 식구 영접. 날짜는 10월 1일. 제 통장. 9월 30일 분유값으로 80만 원. 또 하루 만에요. 손이 떨렸어요.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돈을 보내면 며느리는 바로 명품을 사요. 생활비, 기저귀값, 분유값이라고 받아놓고는 명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중얼거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섯 번째 사진. 명품 가방 4개를 쫙 늘어놓은 사진. 5개월 만에 이룬 나의 컬렉션 총 1,520만 원어치. 1,520만 원. 제가 준 돈이 1,580만 원인데 명품에만 1,52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진짜 분유나 기저귀는 뭘로 산 거예요? 아들 월급으로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을까요?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지은이었어요. 엄마 올케 친구한테 들었는데 단톡방 캡처본 있대. 엄마한테 보낼게. 잠시 후 사진이 왔어요. 카톡 단체방 캡처 사진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이 보였어요. 시엄마한테 이번 달에만 200만 원 받았어 키읔키읔. 대박 키읔키읔 어떡해? 손주 보러 올 때마다 뭐 좀 사달라고 하면 다 줘. 그냥 ATM이야 ATM. 부럽다 진짜. 나도 시어머니가 부자였으면. 키읔키읔키읔 덕분에 명품 4개 샀고 다음 달엔 발리가.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에. ATM. 또 나왔어요. 그 단어가. 한 번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니가 ATM이라고 돈 받기 쉽다고 명품 샀다고 여행 간다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까 10시였어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SNS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자랑하려고 과장한 걸 수도 있고 빌린 가방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봐야 돼.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평소처럼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어제 그 단톡방에서 시엄마 ATM 키읔키읔 하던 사람 같지 않게요. 미란아, 나 오늘 서윤이 보러 가도 돼? 아, 네. 좋죠. 언제쯤 오실래요? 점심때쯤 갈게. 네, 그럼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서윤이만 볼게. 에이, 그래도 오시는데. 알겠어요, 어머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을 좀 했어요. 티나면 안 되니까요. 11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뭘 확인하지? 가방? 여행 서류? 어떻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그 명품들을 보면 난 어떻게 하지? 12시 10분에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사흘 전에도 여기 왔었죠. 그때는 초인종을 못 눌렀는데. 오늘은 눌렀어요. 딩동. 네,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서윤이가 할머니 기다렸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웃는 얼굴, 공손한 말투. 그래. 서윤이 어디 있어? 안방에 있어요. 방금 일어났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소파, 테이블, TV. 그리고 소파 옆 선반 위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까만색 가방. 금색 로고. 샤넬이었어요. 심장이 쿵했어요. 어머니, 신발 벗으세요. 제가 물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샤넬 가방을 계속 쳐다봤어요. 진짜였어요. SNS 사진 속 그 가방이 진짜로 여기 있었어요. 어머니, 물이요. 며느리가 물을 내밀었어요. 고마워. 물을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실장 위에 또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갈색의 로고가 있는 루이비통이었어요. 서윤이 보러 가실래요? 안방에 있어요. 응, 그래. 안방으로 갔어요. 작은 아기 침대에 서윤이가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왔다, 우리 서윤이. 서윤이를 안았어요. 폭신한 몸, 따뜻한 체온.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손주를 보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근데 그게 다 ATM이었어요. 서윤이를 안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 머리맡에 또 가방이 있었어요. 주황색 상자에 담긴 에르메스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나, 둘, 셋. 벌써 3개. 어머니, 서윤이 예쁘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응. 우리 서윤이 참 예쁘지. 호호, 그쵸? 요즘 더 통통해졌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속이 뒤집혔어요. 저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미란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니. 저기 문 열면 돼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반대편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드레스룸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방들이 있었어요.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들. 선반 위에 놓인 가방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SNS 사진에서 봤던 그 가방들이 전부 여기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증거가 필요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진짜였어. 다 진짜였어.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행 안내 책자. 항공권 예약 확인서. 발리 5박 6일. 비즈니스석. 5성급 리조트. 제 눈이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미란야, 이거. 여행 가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네. 사실은 다음 달에 저희 부부가 발리 갈 계획이에요.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그래? 근데 서윤이는? 아, 그건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 친구 SNS에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간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 좋겠다. 얼마짜리야, 이 여행? 아, 그게 450만 원이요. 좀 비싸긴 한데 저희도 한 번쯤은. 450만 원. 제가 준 돈으로요. 그래, 잘 다녀와. 너희도 쉬어야지. 억지로 웃었어요. 며느리도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좀 힘들었거든요. 육아하면서. 힘들었다고요? 명품 1,520만 원 사고 여행 450만 원짜리 예약하고 힘들었다고요? 미란아. 네, 어머니. 혹시 요즘 돈 많이 힘들어? 며느리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 애 키우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다고요. 제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가면서 버티고 있다고요. 그래. 도현이는?
회사 갔어요. 오늘 야근이래요. 차는? 도현이 차 수리 잘 됐어?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네. 수리 잘 됐어요. 거짓말. 수리가 아니라 새 차를 샀잖아요. 3,500만 원짜리 소나타 신형을. 그래, 다행이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을수록 거짓말만 나올 테니까요. 서윤이를 한참 안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5달 된 작은 아기. 이 아기 때문에 제가 1,58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돈은 손주한테 안 갔어요. 며느리 명품 가방, 새 차, 발리 여행으로 갔어요. 서윤아. 아기는 제 품에서 스르륵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어머니,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제가 간단하게. 아니야. 나가볼게. 약속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봤어요. 샤넬, 루이비통, 여행 책자. 제 돈으로 산 것들. 어머니, 또 오세요. 서윤이가 할머니 보면 좋아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찍어둔 사진들. 명품 가방들, 여행 서류 전부 있었어요. 증거. 확실한 증거.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다 진짜였어요. 명품도 진짜, 여행도 진짜, ATM도 진짜. 나는 진짜 ATM이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계산했어요. 명품 가방 1,520만 원, 차 지원금 500만 원, 수리비라고 거짓말, 여행 450만 원. 총 2,470만 원. 제가 준 돈이 1,58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2,470만 원을 썼어요. 대출까지 받아서요. 근데 저한테는 힘들다고, 생활비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다 진짜였어. 진짜? 명품 가방 4개 다 있었어. 여행 예약도 진짜고. 차도 새로 샀고. 지은아, 사진 찍었어. 증거. 잘했어, 엄마.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모르겠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슬퍼서. 엄마, 울지 마. 엄마 잘못 없어. 지은아, 나 바보 같아. 아니야.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오늘이 뭐였을까요?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ATM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 사진. 여행 서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서윤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며느리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서윤이랑 같이 찍어드릴게요. 그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었죠.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울고 있어요. 이제 됐어. 확인했어. 증거는 충분했어요. 증거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도현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아들아, 내 아내가 나를 ATM이라고 불렀어. 내 돈으로 명품 1,520만 원어치 샀더라. 너도 새 차 샀지? 이렇게요. 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다녀가셨다며? 미란이한테 들었어요. 안색이 안 좋으셨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도연아. 엄마는 하나도 안 괜찮아. 문자를 지우지도 읽지도 않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에이, 엄마. 이럴 때 아니잖아. 증거 다 있잖아. 이제 따져야지. 근데 지은아, 어떻게 따져? 뭐라고 말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엄마가 SNS 다 봤다고, 명품 가방도 봤다고, ATM이라고 한 거 다 안다고. 그럼 오빠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야.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사과. 며느리가 사과를 할까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ATM이라고 불러서 죄송해요. 이렇게요? 웃기는 소리. 엄마, 오늘 저녁에 오빠한테 전화해. 직접 말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도현이는 보통 7시에 퇴근해요. 8시쯤 집에 도착하고요. 그때 전화하자. 그때 말하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3시, 4시, 5시. 시계만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7시 반. 휴대폰을 들었어요. 도현이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엄마? 도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도현아, 너 다음 달에 손주 맡아달라고 할 거지? 아, 그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짧게 여행 좀 가려고 해서요. 이틀 정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틀이라고 거짓말하네요. 5박 6일인데. 어디 가는데? 아, 그냥. 가까운데요. 엄마, 저희도 결혼하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가까운 데라고 거짓말하네요. 발리인데. 도현아. 네? 발리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내 집에 갔었잖아. 테이블 위에 여행 책자 있더라. 발리 5박 6일 비즈니스석 5성급 리조트. 맞지? 아, 그게 450만 원짜리지? 또 침묵. 엄마, 그건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라고요? 힘들어서 450만 원짜리 여행을 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도현아, 너희가 힘들다고. 정말? 네, 진짜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얼마 받았는데? 뭐요? 내가 너희한테 얼마 줬냐고. 그건 5개월 동안 1,580만 원 줬어. 분유, 기저귀, 생활비, 명절 선물, 현금. 다 합쳐서 1,580만 원. 엄마,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주긴 줬죠. 근데요. 그래, 줬어. 근데 도현아, 너희는 그 돈으로 뭘 샀어? 뭘 샀냐니요? 명품 가방. 샤넬 450만 원, 루이비통 280만 원, 에르메스 600만 원, 구찌 190만 원. 다 합쳐서 1,520만 원. 맞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 SNS에 다 올렸더라. 내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5개월 만에 이룬 나의 컬렉션 총 1,520만 원어치라고 써놨던데. 그리고 너도 그랬지? 페이스북에 새 차 자랑했잖아. 소나타 신형 3,500만 원짜리. 엄마가 도와주셨다고 써놨더라. 엄마, 그건. 근데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차 수리비 500만 원 달라고 했지? 수리가 아니라 새 차 산 거면서. 엄마. 도현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저희 SNS를 왜 보세요? 그건 저희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라고요? 사생활? 도현아, 내 돈으로 산 거 자랑하는 게 사생활이야? 그건 엄마가 주신 돈이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줬어. 근데 명품 사라고 준 게 아니야. 분유 사라고, 기저귀 사라고, 생활비로 쓰라고 준 거야. 그래도 저희 돈이잖아요. 저희가 뭘 사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현아, 그럼 너희는 안 힘들었구나? 뭐요? 명품 1,520만 원 사고, 새 차 사고, 450만 원짜리 여행 가는데 안 힘들었지? 그러면서 나한테는 생활비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어. 엄마, 그건 정말 힘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아들한테 처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1,580만 원 받아가고도 힘들어. 2,500만 원 넘게 쓰고도 힘들어. 엄마, 저희도 대출이 있고. 대출은 왜 받았는데? 명품 사려고? 새 차 사려고? 그건. 도현아, 나한테 거짓말했지? 차 수리비라고 했지?
근데 새 차 샀잖아. 그게 거짓말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벨이 또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받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란아. 어머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해라고요? 무슨 오해? 그 SNS는요, 그냥 과장해서 쓴 거예요. 실제로는. 과장? 오늘 내 집에 갔었어. 명품 가방 4개 다 봤어. 드레스룸에 있던 거 말이야.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다 있었어. 사진도 찍었고. 어머니,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오신 거예요? 몰래라고요? 몰래? 나 손주 보러 간 거야.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봤지. 그래도 그건.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도 봤어. 단체방에서. 시엄마 ATM이라고 한 거. 며느리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건. 어머니, 그건 제 친구가 장난으로. 장난? 내가 쓴 거잖아. 손주 보러 올 때마다 뭐 좀 사달라고 하면 다 줘. 그냥 ATM이야. ATM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어머니, 그건 정말 장난이었어요. 저희가 힘들어서 그냥. 힘들어서 나를 ATM이라고 불렀어? 힘들어서 내 돈으로 명품 샀어?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주고 싶어서 줬다고요. 그래, 맞아. 주고 싶어서 줬어. 근데 미란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요? 분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기저귀 살 돈 없다고 했잖아. 생활비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건 진짜 필요해서. 거짓말. 내가 돈 보낸 날 확인했어. 내가 샤넬 산 날이 내가 생활비 200만 원 보낸 다음 날이야. 루이비통 산 날은 내가 기저귀값 100만 원 보낸 다음 날이고. 버킨 600만 원은 내가 추석 명절 돈 200만 원 준 다음 주에 샀더라. 우연이야 이게? 며느리가 말이 없었어요. 미란아, 내가 산 명품이 1,520만 원이야. 내가 준 돈이 1,580만 원이고. 그럼 진짜 분유랑 기저귀는 뭘로 산 거야? 그건 저희 돈으로. 그럼 처음부터 내 돈으로 하지 왜 나한테 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주신다니까요.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먼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거짓말. 아니야. 내가 먼저 전화했어. 어머니, 분유값 좀 주세요 하면서. 내가 다 기억해.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건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주고 싶어서 줬다. 맞아요. 주고 싶어서 줬어요. 근데요. 미란아, 그럼 왜 나를 ATM이라고 불렀어? 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시엄마한테 돈 받기 쉽다. 명품 4개 샀다. 다음 달에 발리 간다고. 그건. 그리고 왜 거짓말했어? 여행 갈 때 서윤이 친정엄마가 봐준다고 했잖아. 근데 내 친구 SNS에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간다고 써놨더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고요? 미란아, 나한테 사과할 자격 없어. 어머니. 넌 나를 어머니로 본 게 아니야. 돈 주는 사람으로 봤지. ATM으로 봤잖아. 내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미란아, 다시는 없어. 네? 이제 나한테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손주도 너희가 알아서 키워.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하다고요? 내가요? 내가 너무해? 1,580만 원 주고도 ATM 소리 들은 게 너무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가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애써요. 드디어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9시. 누군지 알았어요. 도현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왔니?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들어와. 도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 미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심하게라고요.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SNS 들춰보시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으시고 미란이한테 ATM이라고 따지시고 웃음이 나왔어요. 도현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아내가 나를 ATM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참아야 해? 그건 미란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엄마가 뭐?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했다고요. 도현아. 네. 너 새 차 샀지? 네. 나한테는 수리비라고 거짓말했고. 죄송해요. 3,500만 원짜리 소나타 신형. 내가 준 500만 원 보태서 샀지? 네. 근데 페이스북에 자랑했잖아. 엄마가 도와주셨다고. 그건. 도현아, 그럼 너는 안 잘못했어? 잘못했죠. 근데 엄마. 뭐? 도현이가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도 좀 이상하세요. 뭐라고?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1,580만 원 줬다 이러시면서요? 도현아, 너. 엄마,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명품 하나 사고 차 좀 바꾸고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는 내 돈으로 했다는 거야. 엄마가 주신 돈이잖아요. 그래. 줬어. 근데 거짓말하면서 받았잖아. 그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도현아, 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니? 뭐가 문제인데요? 나를 ATM으로 봤다는 거야. 너희 엄마가 아니라 돈 주는 기계로 봤다고. 엄마, 그건 미란이가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장난이 아니야. 소리를 질렀어요. 단톡방에 여러 번 썼어. 시엄마 ATM 돈 받기 쉽다, 명품 샀다, 발리 간다. 이게 장난이야? 그리고 너 페이스북에 차 자랑했잖아. 친구들한테. 엄마가 도와주셨다고. 근데 나한테는 수리비라고 거짓말했어. 이게 뭐야? 도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제 와서 따지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쓴 돈인데. 이미 쓴 돈이라고요. 그리고 엄마. 뭐? 엄마는 10억짜리 집 있으시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금도 나오시고. 저희는 전세 사는데.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저희가 손주 키우잖아요. 엄마 손주. 도현아. 그 손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명품 사고 여행 가면서 힘들다고요. 도현아,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 엄마, 이제 서윤이도 못 보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혼자.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고 했어.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10억집 있다고 했어. 연금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 돈을 써도 된다고 했어. 내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지은아. 엄마, 왜? 울어? 지은아, 나.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랑 싸웠어? 응. 오빠가 그러는데. 뭐라고?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대. 10억집 있으니까. 연금 나오니까.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일 나 휴가 내고 엄마 집 갈게. 지은아. 엄마 혼자 있지 마.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만 쳐다봤어요. 오늘 드디어 말했어요. 근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걸 몰랐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ATM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손주도 못 본대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어차피 나는 손주 할머니가 아니라 ATM이었으니까요. 도연이가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이가 왔어요. 회사 휴가 내고요. 엄마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엄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확실하게 해야 돼. 뭘? 옳게 친정 부모한테 알려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엄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올케가 엄마를 ATM으로 봤다는 거, 명품 샀다는 거 다 알려야 돼.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올케 친정 전화번호 알지? 알긴 아는데. 내가 할게. 엄마는 옆에서 들어. 지은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여보세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댁. 저 김지은이에요. 정순 어머니 딸이요. 아, 지은씨.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 우리 올케 인스타그램 보세요? 인스타그램이요? 아, 네. 가끔 봐요. 그럼 최근 게시물 보셨어요? 명품 가방들이요. 명품이요? 아, 가방 샀다고는 들었는데. 지은이가 제 휴대폰으로 캡처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지금 사진 보내드릴게요. 샤넬 450만원, 루이비통 280만원, 에르메스 600만원, 구찌 190만원. 총 1,520만원어치요. 네. 1,520만원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올케가 친구들한테 보낸 단톡방 내용이요. 사진을 더 보냈어요. 단톡방 캡처본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며느리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대체. 시엄마 ATM 돈 받기 쉽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돈댁 우리 어머니가 5개월 동안 올케네한테 1,580만 원 주셨대요. 1,500. 통장 내역도 있어요. 분유가, 기저귀가, 생활비 이런 명목으로요. 근데 그 돈으로 명품 산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발리 여행 예약이요. 450만 원짜리 패키지. 5박 6일 비즈니스석. 사돈댁 따님이 저희 어머니 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면서 정작 저희 어머니한테는 힘들다고 돈 없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엄마 이제 됐어. 올케 친정에서도 알았으니까. 그래. 그리고 엄마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돼. 뭐? 유산 정리. 유산이요. 제 재산은 집이 10억, 예금이 3억 합쳐서 13억이에요. 원래는 아들한테 다 주려고 했었어요. 엄마 변호사 사무실 가자. 유언장 다시 쓰는 거야.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기존 유언장은 아드님께 전 재산 상속이었는데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상속 계획은요? 딸한테 60%, 손주명의 신탁으로 30%, 자선단체에 10%요. 그럼 아드님은? 없어요. 영원히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하십니까? 친아드님이신데. 확실해요.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들 도현 상속분 영원. 딸 지은 상속분 7억 8천만 원. 손주 서윤 신탁 3억 9천만 원. 자선단체 1억 3천만 원.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속 시원해? 아니. 왜? 그냥. 슬퍼. 엄마. 내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슬프더라.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잘못한 거야.
그날 저녁 도현이한테 공증 서류 사본을 보냈어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받구나. 유산을 영원으로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엄마, 저 친아들이에요. 알아. 근데 도현아, 넌 나를 뭐로 봤어? 그건 ATM으로 봤잖아. 돈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안 돼. 이미 공증 끝났어. 엄마, 도현아 13억이야. 10억짜리 집하고 3억 예금. 내 몫은 영원이야. 2,500만 원 쓴 걸로 충분하잖아. 전화를 끊었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네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그 대신 지은이랑 백화점에 갔어요. 에르메스 매장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직원이 가방을 보여줬어요. 버킨 30. 새 제품. 가격이 1,800만 원입니다. 며느리가 산 중고 버킨이 600만 원이었죠. 새 제품은 3배예요. 엄마 사. 지은아 이게. 엄마 돈이야. 옳게 줄 돈으로 엄마가 사는 거야. 그래요. 내 돈이에요. 살게요. 카드를 내밀었어요. 1,800만 원. 평생 이렇게 비싼 물건 사본 적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됐어요. 당당했어요. 엄마 사진 찍자. 지은이가 버킨 든 제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 할 거야? 응. 엄마도 이제 인스타 시작해. 내가? 응. 올케가 볼 거야 분명히. 지은이가 제 계정을 만들어줬어요. 첫 게시물. 에르메스 버킨 든 사진. 65세의 인생 첫 명품 새 버킨 1,800만 원. 내 돈으로 당당하게 샀어요. 며느리도 팔로워에 넣었어요. 다음 주에는 스위스 여행을 갔어요. 지은이랑 둘이서요. 10박 11일 퍼스트 클래스 5성급 호텔. 850만 원. 며느리 여행의 2배예요. 에펠탑 앞에서 버킨 들고 사진 찍었어요. 파리에서 버킨 인증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의 가치를 알겠네요. 인스타에 올렸어요. 며느리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머니, 인스타 하세요? 답글 달았어요. 응. 내가 가르쳐 줬잖아. 명품 사면 인스타에 올리는 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왜 왔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유산은 포기할게요. 그냥 엄마랑 다시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미란이는? 미란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명품 가방 다 팔았어요. 팔았어? 네. 생활비 때문에. 친정에서도 연락 끊었대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서윤이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서윤이. 내 손주. 조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손주는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봐. 너희가 부르는 거 아니고. 네. 둘째, 경제적 요구 3년간 금지. 네. 셋째, 미란이가 직접 사과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왔어요. 무릎 꿇고 절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일어나. 어머니를 ATM으로 본 게 정말 잘못이었어요. 명품도 여행도 다 제가 욕심부린 거예요. 알았어, 일어나. 며느리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버킨 정말 예쁘시던데요. 응. 내 거보다 3배 비싼 거야. 네. 제가 중고 샀을 때는 몰랐는데 새 제품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미란아. 네. 명품은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당당할 때 사는 거야. 네. 나는 이제 당당해.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배웠어요. 늦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봐요. 제가 원할 때만요. 어제 서윤이를 만났어요.
이제 돌 지난 아기.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할매. 그래, 서윤아. 할머니야. 손주를 안는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손주가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5살 할머니. 새버킨 든 할머니. 유럽 여행 다녀온 할머니. 그리고 더 이상 ATM이 아닌 할머니. 휴대폰을 켰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손주 안고 있는 사진. 오늘의 행복 손주는 이렇게 만날 때 더 예뻐요. 부담 없이 당당하게. 며느리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댓글도 달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응, 엄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ATM이었을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냥 상기시켜준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65살의 저녁.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아닌 나 김정순을 위해서요. 1,800만 원짜리 버킨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가죽. 이게 명품의 가격이 아니에요. 당당함의 가격이에요. 내가 배운 거요. ATM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법을요.